2014년 너무나 갑작스럽게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 세기의 배우 로빈 윌리엄스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로빈 윌리엄스가 천국에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선물을 보냈다는데요. 그 소식이 그가 떠난 지 7년이 지난 이제야 전해졌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세계적인 명배우이자 우리한테도 정말 잘 알려진, 특히 저한테는 1989년에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영어 선생님 존 키팅으로 잊지 못할 감동을 준 배우였는데요. 2014년 8월 11일 일요일 저녁 본인의 자택에서 자살을 하는 정말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었죠. 특히 로빈 윌리엄스의 자살은 많은 가족 영화와 따뜻한 영화에 출연했었던 코미디계의 명배우라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간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2014년 초에 이 미네소타의 재활센터도 다녀왔는데 아마도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당시에 로빈은 이 파킨슨병으로 오진이 됐었는데요. 사실 루이 소체 치매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게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이 루이 소체 치매, 이 치매는요 일반 치매하고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요. 뇌에 루이소체라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여서 신경이 퇴행하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 주로 이 조울증과 비슷한 감정이 아주 심한 그런 기복이 있고요. 파킨슨병의 증상이나 이 환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병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단이 아주 늦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이 되었다면 아마도 로빈 윌리엄스는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이 병에 대해서 의학계에서도 잘 몰랐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세계적인 코미디언들이 이 우울증을 겪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죠. 찰리 채플린 그리고 짐 캐리 또한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스타들인데요. 특히 로빈 윌리엄스는 아주 세계적인 배우였는데 이 자살 전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여자 문제에서 비롯했었죠. 첫 번째 와이프와의 이혼, 그리고 두 번째 와이프 마샤 가르시스와의 그 2008년 이혼 위자료는 무려 300억 원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2013년에는 350억 원 정도가 되는 그 나파에 있는 그의 집을 295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버틸 능력이 없어서 재산을 아주 급하게 처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2013년 9월 퍼레이드라는 그 잡지 인터뷰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구차해 보이는데 사실 제가 내야 될 돈이 좀 있거든요. 좋게 얘기하자면 형편이 조금 줄었습니다. 나파에 있는 농장도 팔았는데요. 더 이상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TMZ에 의하면요. 이 와중에도 로빈 윌리엄스는 책임을 다한 그런 아버지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3명의 자녀를 위해서 2009년에 신탁기금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이 신탁기금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21살이 됐을 때, 그리고 25살이 됐을 때,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아이들한테 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그런 건데요. 이 신탁 설정이라는 거는요. 그 누구도 아이들 앞으로 설정된 돈을 손댈 수가 없죠. 엄마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아낀 그런 아버지였죠. 로빈 윌리엄스는 이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와이프 그 발레리 벨라디는 1976년 로빈 윌리엄스가 바텐더로 일을 할 때 만난 여성인데요. 78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결혼 6년 후 1984년 로빈은 웨이트리스와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 웨이트리스는 그와 관계가 끝난 86년 로빈 윌리엄스가 자신한테 이 헤르페스라는 성병을 옮겼다면서 620만 달러 그러니까 73억 원 정도를 소송을 하면서 그를 고소하게 되죠. 이 고소 사건 때문에 불륜이 세상에 알려지고 88년 첫 번째 부인 발레리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짐 캐리가 겪은 일과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혼 1년 후에 89년 그 로빈 윌리엄스는 첫째 아들의 유모였던 그 필리피노 미국인 마샤 가르시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둘 사이에는 2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마샤와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알려졌는데 헐리우드에는 그 유모하고 바람나는 스타들이 꽤나 되죠. 그런데 이 둘도 결혼한 지 19년 만인 2008년 3월 양립할 수 없는 의견 불일치 이런 이론 사유로 그녀는 로빈 윌리엄스한테 이혼 청구를 하게 되는데 2010년 결국 이혼 소송을 합니다. 이 두 번의 이혼 청구권으로 로빈은 무려 300억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와이프였던 그래픽 디자이너 수잔 슈나이더와는 2011년 10월에 결혼을 하는데 3년을 함께 채 못 살고 로빈은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이 믿을 수 없는 자살로 전 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잠겼었죠. 당시에 그 자살 소식 후에 미국인의 자살률이 10%까지 증가했었다고 하니까 그의 팬들한테 미치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던 로빈 윌리엄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웨스트 시애틀 푸드 뱅크라는 재단에 5만 달러를 아무도 모르게 기증하고 갔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밝혀져서 팬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감동의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이 시애틀 푸드 뱅크에서는 이 노숙자들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음식과 옷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자선단체인데요. 로빈 윌리엄스는 2004년부터 시애틀에 와서 이 스탠딩 코미디 공연 금액을 이 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도 다시 공연을 해서 이 수익금을 이 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돈들이 모여서 5만 달러가 됐는데 우리 돈 6천만 원 정도가 되죠. 이 돈을 이 재단에 전부 기부한 겁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기부가 이제야 밝혀진 이유는요. 그의 모든 수익금들이 이혼 위자료로 아마 자동으로 뺏겼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비밀로 모르게 기부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로빈은 이혼 위자료 때문에 그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들 영화 1998년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이 영화에서 천재 학생 그 맷 데이먼이 심리학 교수인 로빈 윌리엄스하고 대화 도중에 그의 그 사무실 벽에 걸린 그가 그린 어느 한 남자가 바다 풍랑 속을 어렵게 헤쳐가면서 노를 젓는 그 외로운 배 한 척 그림을 가리키면서 외로운 그의 심리적 상태를 지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문제는 해결하고 남을 상담하던가 하라면서 뭐 이렇게 지적을 하죠. 물론 영화 속의 그런 설정 스토리였죠. 그런데 이 실제 이 대사들과 이 설정이 당시에도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 조기 증상을 앓고 있었던 로빈 윌리엄스의 가슴을 울리게 했을 거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도 버티기 힘들었던 이 상황에서 웃음을 통한 그의 자선은 계속됐었고요. 그의 고통 속에서 나온 이 선한 의지가 지금까지도 굶주린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머나먼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을 대표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웃음과 감동을 전해줬던 세기의 배우 로빈 윌리엄스. 그냥 한 배우로서 기억되기보다 그리고 단순히 우울증으로 자살한 코미디언으로 기억되기보다는요. 위대한 한 인간으로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빈 윌리엄스 방송 어떠셨나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로빈 윌리엄스는 인간이 진정한 선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남기고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울하시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이 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